마이바티스를 오늘부터 얘기를 합시다. 자, 마이바티스 매퍼라고 그래서 이 매핑한다. 영어 동사 맵.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저런 번역이 안 나오네. 매핑하는 어떤 거란 뜻이죠. 매핑한다는 게 IT 분야에서 매핑한다는 것은 뭐 이것과 이것을 연결한다는 의미도 약간 있지만 연결보다도 변환한다. 지도의 맵이 동사로 쓰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이 땅이 있잖아. 이 땅을 종이 위에 표현한 거죠. 표현, representation 영어로 표현. 그러니까 원래 있는 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자, 표현하자. 뭐 이런 의미의 매핑. 뭐 그런 의미예요. 그 IT 용어의 맵이라는 단어가 맵이라는 동사가 매핑한다. 가 여기저기 사용이 되는데 변환한다쯤으로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는 얘기를 합시다. 변환한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매퍼 이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기술인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자바 객체로 매핑한다 라는 의미예요. 매핑. 이게 정확히 변화는 아니야. 그래서 매핑한다는 말이 그 지구, 땅을 지도로 매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을 지도로 변환한다. 거기다 변환한다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 연결한다는 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땅을 지도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땅을 지도로 표현한다. 땅을 지도로 변환한다. 땅과 지도를 연결한다. 대충 그런 의미라고 파악을 하면 돼요.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단어가, 뉘앙스의 단어가 없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 스튜던트 매퍼, 데이터베이스에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고, 그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자바 객체로 변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양방향 변환이지. DB에서 조회해 오면 자바 객체가 되고, 또 자바 객체를 또 DB에 저장해야죠. 그냥 매핑이라고 합시다. 스튜던트 테이블과 또 스튜던트 자바 DTO 객체를 매핑한다. 그런 걸 해주는 게 스튜던트 매퍼예요. 그래서 그 마이바티스는 그런 작업을 SQL 명령으로 직접 구현해야 돼요. SQL 명령을 직접 구현해야 돼요. 마이바티스 프로그래밍은.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현할 필요는 없고 자바 메소드까지는 구현 안 해도 돼. SQL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자바 메소드까지 구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클래스로 구현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자바 인터페이스 문법으로 구현하면 되고 메소드는 선언만 하고 본문 구현할 필요 없고 그 SQL만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자동으로 다 구현이 돼요. SQL만 이렇게 구현해주면. 그리고 자바 인터페이스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뭐 자바 인터페이스 문법 간단하게 개요만 공부하면 돼요. 뭐 인터페이스 문법 심각하게 사용할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거 어노테이션. 이거 어노테이션 안 붙여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노테이션 붙여줘야 자동으로 되는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어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느냐. 그 메소드가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어떻게 메소드가 어떤 형태로 자동으로 구현되냐면 그 인터페이스의 자식 클래스가 자동으로 구현이 되고 그 자식 클래스 자동으로 구현되는 그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이렇게 클래스가 아니고 스튜던트 매퍼 인터페이스죠. 이 메소드 이렇게 선언만 했으면 이게 자동으로 구현되는데 이 자식 클래스가 구현되면서 메소드가 자동으로 구현된다. 스프링 마이바트가 자동으로 구현해줘요. 이렇게 자동으로 구현된 메소드는 어떤 일을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이 SQL 명령을 DB에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 주의 결과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자바 객체에 채워서 리턴해줘요. 이 작업을 지금 매핑이라고 표현한 거야. 매핑. DB에 있는 데이터, 자바 객체 그 사이를 매핑해준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매퍼, 매핑해주는 객체, 그래서 매퍼. 그리고 DB에서 조회해온 데이터를 채우기 위한 객체를 보통 DTO라고 불러요. DTO 객체, 스튜던트 DTO 객체. 그래서 레코드 각각을 학생 레코드 하나하나 조회해서 스튜던트 DTO 객체에 채우고 그 다음에 학생 목록이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채워진 학생 스튜던트 객체들을 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는 여기 리스트도 인터페이스고 객체 그 클래스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야. 어레이 리스트 객체 채워서 리턴을 해요. 이 SQL 명령의 조회 결과 데이터가 이 DTO 객체에 채워질 때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이때 이름을 비교해서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자동으로 채워요. 그래서 조회한 데이터의 컬럼명 조회해온 데이터는 조회 결과 컬럼이 있지. 그리고 채울 때 스튜던트 DTO 객체의 속성에 채워야 되니까 속성명 이게 일치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일치하지 않은 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무시돼요. 에러 나지는 않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에러 나는 게 아니라 안 채워져요. 자, 이렇게 이게 MySQL 워크벤치에서 스튜던트 테이블 조회 요 SQL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여기 조회 결과 컬럼명이 보이죠. ID,
스튜던트 NO, 네임, 뭐 디파트먼트 ID 등등등등. 조엘 결과 컬럼. 이 조엘 결과 컬럼과 자바 DTO 객체의 속성명. 그 자바 객체의 속성이라는 것은 값을 꺼낼 때는 get 메소드, 값을 채울 때는 set 메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set 메소드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set 메소드를 set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스튜던트 DTO의 set 메소드들은 롬복, 우리 지금 롬복을 사용하고 있죠. 롬복이 자동으로 구현해 주죠. 자, 개요 다시 마이바티스 매퍼를 이렇게 구현하면은 SQL만 구현한 거야. SQL만 내가 프로그래머가 구현하고 메소드 선언만 이렇게 하면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느냐? 첫째, 자식 클래스. 이 스튜던트 매퍼 인터페이스, 이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의 자식 클래스가 자동으로 구현되고 그 자식 클래스, 자동으로 구현되는 자식 클래스에서 이 find all 메소드가 자동으로 구현되는데 이 자동으로 구현되는 find all 메소드는 어떤 일을 하는 식으로 구현되냐면 이렇게 조회해서 조회 결과를 스튜던트 DTO 객체에 채워서 리턴해줘요. 그렇게 구현이 돼요. 그 다음 요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그 다음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방금 1번 자동으로 1번에서 자동으로 되는 건 개발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구현하면 되지만 그 자식 클래스와 메소드는 자동으로 구현된다. 메소드를 구현해야 실행될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하면 실행 안 되지. 메소드를 구현해야지. 그게 자동으로 구현된다. 그 다음 또 자동으로 되는 게 요거 디펜던시 인젝션도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거 요 외워요. 디펜던시 인젝션. 여러분이 자바 스프링 공부했다고 하면 기술 면접에서 스프링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 기술 면접 질문이 나올 만한데 그 나올 만한 질문 중에 하나가 스프링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디펜던시 인젝션이야. 줄여서 DI라고 불러요. DI, 디펜던시 인젝션. 아무튼 이것도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뭐냐면 그렇게 구현된 스튜던트 매퍼를 지금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스튜던트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려면 이렇게 멤버 변수로 선언할 거예요. 선언하고 이 멤버 변수죠.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그런데 멤버 변수 앞에다가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를 붙여야 돼요. 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가 디펜던시 인젝션 해줘 라는 어노테이션. 이 멤버 변수에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줘 라는 어노테이션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예요. 그러면 디펜던시 인젝션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럼 디펜던시 인젝션이 뭘 말하느냐? 자, 요건 방금 앞에 길게 설명했죠. 이게 아니고 요게 자동으로 구현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동으로 구현된 다음에 디펜던시 인젝션은 그렇게 자동으로 구현된 그 클래스를 찾아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 멤버 변수에 자동으로 대입, 이걸 인젝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젝션 주입해줘요. 인젝션 단어 뜻이 주입이에요. 주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쭉 집어 넣는 거가 인젝션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넣어준다. 그래서 인젝션이에요. 그리고 디펜던시는 필요한이란 뜻이에요. 필요한 객체를 자동으로 넣어준다. 그게 디펜던시 인젝션 단어 뜻이야. 그리고 이 골뱅이 오토와이어드가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나 이거 사용하고 싶어, 필요하니까 자동으로 네가 좀 찾아서 만들어서 넣어줘. 이게 이 골뱅이 오토와이어드예요. 그래서 오토, 자동이란 말이죠. 오토가. 와이어드, 이게 동사인데 ed가 붙었으니까 와이어의 동사야. 와이어가 뭐죠? 그 선, 줄, 그게 와이어죠. 그러니까 와이어를 동사로 쓰면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선으로 연결한다, 줄로 연결한다. 자동으로 연결해줘. 이 말이 여기서는 자동으로 대입해줘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결국 스프링 마이바티스 기능이 자동으로 구현해주고 디펜던시 인젝션이 그렇게 구현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대입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멤버 변수만 딱 선언하고 말았지만은 결국 실행할 때 이 멤버 변수에 객체가 대입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구현도 됐고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돼서 대입도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find all method 이름하고 리턴 값만 선언했지 구현은 안 했지. 그렇지만 자동으로 구현됐고 자동으로 객체도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대입도 돼. 사용만 하면 돼. 즉 find all method 호출하면 돼. 여기서 자 이렇게 이 멤버 변수 .find all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SQL을 보면 되죠. 이 SQL. 이 SQL이 뭐죠? 이런 SQL이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를 다 조회하는 SQL이지. 그러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몽땅 다 조회해요. 그리고 조회 결과가 이런 객체에 채워져서 리턴이 돼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받으면 되죠. 자, 이게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전체 학생 목록이야.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당연히 그걸 웹브라우저에 출력해야지. 웹브라우저에 HTML 태그로 출력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 HTML을 출력하기 위한 뷰, 학생 목록 뷰 경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넘겨줘야지. 뷰한테 학생 목록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자, 이게 타임리프 소스 코드예요. 학생 목록을 학생 목록 HTML 태그를 출력하기 위한 타임리프 소스 코드. 우리가 이 th 텍스트 이건 배웠죠? th 텍스트 이건 배웠죠? 지금 여기서 안 배운 건 th each 이것만 안 배웠지. 근데 짐작이 되죠? 반복문 같은 거야. 반복해서 출력할 때 th each를 사용해요. 자바의 for each 구문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 반복문. 그리고 이건 뭐 여러 번 나와서 이건 알겠죠? 이제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지. 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이 모델 애트리뷰트가 목록이어야 돼. 왜냐면 each니까. 그래서 이 모델 애트리뷰트가 객체 목록이어야 되는데 그 목록에서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 ST 변수에,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아, 자바는 이치는 안 붙이는구나. 이렇게 안 썼나, 이런 거? 썼구나.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웹이 아니고 그냥 여러 콘솔로 텍스트로 출력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자, 이런 코드도 뭐 이해되죠? 그 스튜던트 이 목록에서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지. 이런 텍스트 모드로 그 텍스트 화면에 출력할 때는 이렇게 구현하겠지. 자, 그런데 이건 웹이니까 텍스트 출력이 아니고 HTML 태그를 웹 브라우저로 출력해야죠. 그래서 이 코드에 의해서 이게 뭐 학생이 100명이라면 이게 100번 출력되듯이 여기도, 자, 이것도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 tr 태그가 학생이 100명이다. 그럼 이 tr 태그가 100개가 출력이 돼요. 이렇게. 뭐 th 텍스트 배웠으니까 이해되죠? 그 출력할 값이 이 태그 사이에 출력되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여기 그림 캡처했듯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학생 객체 수만큼 tr 태그가 여러 개가 웹 브라우저로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st, 이건 자바 변수가 아니고 타임리프 변수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실행하고 하려면 여러분 노트북 그 PC에 MySQL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MySQL DB에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 그 웹 브라우저, 아, 참, 여기 웹, 그 강의 노트 웹 폴더 그 위에 제일 위에 있죠. 여기 M1 맥북 개발도구 설치, 윈도우즈 개발도구 설치. 여기에 보면 MySQL 워크벤치 설정이 아니라 설치지. 여기 MySQL 설치 여기까지 7번 임포트까지 하면 돼요. 이 7번 임포트가 바로 스튜던트 그 to 데이터베이스를 MySQL에 설치하는 게 7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6번도 해야 돼. 자, 1번부터 7번까지 다 해야 요 마이바티스 1 학생 목록조에 이 프로젝트가 잘 실행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 코드는 많지 않아. 스튜던트 DTO, 스튜던트 매퍼, 스튜던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common CSS,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 뷰,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구현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설명은 그 다음에 할게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 할 때 여기
7번 데이터베이스 임포트 할 때 SQL 파일이 스튜던트2 데이터베이스 SQL 파일이 필요한데 이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 그 옆에 student2.sql 있죠. 이 파일 가지고 임포트 하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요. 임포트가 돼요. 이 파일 가지고 하면 돼요.
그 이제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그 여기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SQL 그룹 밑에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MySQL 드라이버. 우리 DB는 지금 MySQL로 할 거죠. 나중에 DB 다른 걸로 할 거라면은 여기 다른 DB 드라이버도 있죠. 뭐 예를 들어 MS SQL 서버 드라이버도 있고 아래로 내려보면 오라클 드라이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줘야 되고 한 번만 체크하면 여기 앞에 나와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MS SQL 드라이버. 이게 그 이번 학기 초에 약간 걱정했던 게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거 unknown host exception 그 스프링 프로젝트 생성할 때 프로젝트 그 서버가 필요해요. 지금 서버 통신에란 한 거야. 오늘 우리 학교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여전히 에러네. start spring.io 이 서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서버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나 봐. 아예 인터넷이 안 되나? 그러네. 인터넷이 끊겼다. 자, 말로 할게요. 여기, 이번 학기 초에, 유선에서 해봐봐. 여기를 스프링 버전은 3.5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체크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 프로젝트 새로 만들면서, 스프링 부트 버전을 최신 버전, 최신 버전이 얼마야? 4점대야? 물어봐. 연결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됐다. 자, 여기서 3.5.6이구나. 스프링 부트, 3.5.6 스프링 부트 3.5.6에서 SQL 밑에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런데 4.0대로 올라가서는 체크 못하죠. 회색으로 변하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4.0부터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M3면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닌 것 같고 현재는 3.5.6이 현재는 그 적절한 버전이고 그렇지만 다음 학기쯤이면 4.0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검색해보자. 스프링 4.0 마이바티스 AI는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별 얘기는 없어요. 여기 있구나. 마이바티스 11년 전? 아무튼 4.0 지금 이게 3.5.6이 이 목록에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4.0대가 올라올 때쯤 돼서 그때도 마이바티스가 회색이면은
일단 공식적으로 마이바티스는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 학기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학기까지는 어쨌든 지금 그 회사에서는 마이바티스 많이들 사용하니까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스프링부트 그 최신 버전에서 마이바티스를 지원 안 한다는 거고, 문제는 여러분이 취업하는 회사에서는 스프링부트 최신 버전 사용 안 해.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큰 프로젝트일수록 한 10년 전쯤에 은행 프로젝트 이런 건 거의 10년 전에 시작했고, 10년 전에 스프링 버전은 지금보다 한참 낫지. 근데 그 프로젝트를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서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옛날 버전 그대로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냐에 따라 그 아주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몇 년 전 오래된 그 기술 가지고, 그때는 몇 년 전에는 예전 버전으로 개발했을 테니까. 그런 회사 가게 되면 여전히 마이바티스 써요. 단지 이제 새로 뭔가 만들 때 마이바티스로 만드는 일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지. 스프링 최신 버전에서 마이바티스를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은행이나 카드사 그런 대형 프로젝트, 마이바티스로 구현된 대형 프로젝트들이 당장 중단되느냐? 그럴 리가 없어. 은행이나 카드사는 그런 시스템 한 번 구축하면 10년 넘게 그냥 유지해요. 아무튼 스프링 마이바티스 이거 4.0대 회색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쨌든 자, 내려와서 어플리케이션 좀 프로퍼티스 여기서 자 이제 설정할 일이 많아졌어요. 요게 그 MySQL DB가 MySQL일 때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할 때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이 드라이버가 바로 DB 연결 드라이버야. 이걸 여기 보이는데 이 드라이버를 뭐 JDBC 드라이버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자바에서 이 J가 자바고 DB가 DB야. 자바에서 DB를 연결할 때 필요한 드라이버. 이게 우리는 DB가 MySQL이니까 MySQL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등록해 준 거고, 뭐 오라클이나 다른 DB면 이걸 수정해 줘야죠. 그럼 구글링 해보면 돼요. 뭐 스프링 오라클 드라이버 뭐 설정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언제나 MySQL이니까 그냥 언제나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여기가 계속 MySQL일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주소야. URL이에요. 여기 URL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웹 서버 주소였다면 여기가 HTTP일 텐데, 이게 웹 서버였다면, 근데 웹 서버는 아니고 DB 서버니까 그 JDBC MySQL이라고 적혀 있죠. 웹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 DB 서버의 IP 주소를 적어주는 곳인데, 현재 내 PC에서 MySQL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PC 로컬호스트, 이게 MySQL DB가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예요. 3306.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자, 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또 몇 명이 매 학기 그 구현 시험을 보면 다음번 구현 시험은 DB 조회 구현 시험인데, 한두 명은 꼭 이거, 한두 명이 뭐야? 지난 학기 한 3명쯤 됐었던 것 같아. 한 두세 명은 이거 스튜던트2 이름 수정 안 하는 학생이 있어. 구현시험 DB는 스튜던트2 DB가 아니야. 구현시험 볼 때 DB를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SQL 파일을. 그러면 방금 student2.sql, MySQL에 임포트 하듯이 임포트 하고
구현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DB 이름 수정하는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수정 안 해서 아예 실행 안 돼서 점수 크게 감점되는 학생이 매 학기 구현 시험에서 두세 명은 꼭 나와. 그 다음 이 부분 DB 계정명하고 DB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 보면 사용자 계정 만들기 필수라고 해놓고 여기서 계정 이렇게 만들고 비밀번호 이렇게 설정하라고 여기 되어 있고 이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나한테 카톡 질문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여기를 루트 계정 사용하고 여기다가 루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런 예제를 인공지능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인강이나 책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DB에 연결할 때 DB의 루트 계정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짓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DB의 계정,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DB에 이렇게 계정 하나, 루트 계정 말고 연결할 때 사용하는 계정 만들고 비밀번호 설정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 백엔드 개발자라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현시험 볼 때 이게 루트면 뭐 크게 감점할 주제는 아니지만 감점해요. 구현시험 볼 때 DB 연결하는 계정이 루트면 안 돼. 감점이야. 루트 계정으로 연결하면 구현시험 감점. 왜냐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짓이야. 오케이. 자, 스튜던트 DTO. 뭐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겠고. 스튜던트 매퍼. 이거 앞에서 길게 설명했죠. 스튜던트 컨트롤러. 여기도 뭐 더 추가로 설명할 부분 없지.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서식. 칸먼.css가 서식이고, 여기서 그 칸먼.css 여기서 이렇게 링크를 달았죠. 이 서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이 부분 말고는 뭐 특별할 게 없지. 이 부분도 다 설명했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서식은 이 테이블 서식은 칸먼.css 서식 파일에 들어있는 서식이야. 그리고 이 서식도 좀 어떤 서식인지 여러분이 좀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뭐 더 설명할 건 없네. 뭐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합시다.